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제주는 전체 산업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중 농업은 1차 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친환경 유기농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형 맞춤 친환경 농업 기술로 제주 농업의 미래를 키우고 있는 김형신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제주의 자연 환경과 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을 모셨습니다.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김형신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축하부터 드려야겠어요. 네. 자, 아주 농업인들에게 큰 영광인 큰 상을 받으셨던데요. 네, 아이 덕분에 제가 실력은 안 되는데 좋은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농지도 나누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한 친환경 생태 농업에 대한 기술을 지난 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공로가 인정받아가지고 지난 10월에 수상을 했습니다. 대산 농촌상. 네. 자, 우리 국민이 전부 알 정도로 농업계에서는 큰 상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다시 예. 축하드립니다. 자, 몸담고 계신 그 농업회사 법인 이름이 보타리 농업학교인데 네네. 이 보타리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는 지도 표시 언어입니다. 몽고어인데 몽고 시대 때 소, 돼지, 말을 공출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땅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준다는 뜻으로 제주의 그 생태 농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업 공동체 이 수누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수누름이 뭔가요 이게? 수누름이라는 것은 서로가 도와주는 영농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이어서 제가 그 밭에 가서 밭을 경운을 해준다든가 노타리 작업을 하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일 내주는 거죠. 그 돈에 비슷하게 1000평의 농사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노타리를 쳐줬다. 그럼 보통 이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받거든요. 근데 그분의 일당은 7만에서 8만 원이니까 하루 반나절을 더해주는 거죠. 예. 그런 농업, 서로 돕는. 예, 서로 돕는 그 겁니다. 품맛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품앗입니다. 품앗이. 품맛이네 그러니까. 예, 협동 생산이죠. 농업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갖고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름길이죠. 예. 자, 근데 제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네. 전공이 자동차 기계.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기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몸도 약하고 이제 제가 체력도 왜소하다 보니까 농사는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당시 7, 80년대는 농업보다도 공업의 그 조국 근대화의 기술화 해가지고 굉장히 그 유행한 발전할 때입니다. 때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대로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학도가 농업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원래 제가 1987년도에 그 중공업에 입사를 해서 그 플랜트 설계를 한 3년 8개월 했습니다. 아하. 그런 와중에 아버님께서 자식 5남매가 전부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에 사는데 누구는 와서 이 땅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낙점이 된 겁니다. 제가 차남이거든요. 예. 예. 근데 왜 이남 삼녀 중에 제가 아니 왜 사입니다. 장나무라고 차나무? 글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 가지고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잘 아버님이 봤구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3년 8개월을 그만두고 임시 교사로 이제 출발을 했죠. 예. 90년 4월 13일에
신흥중학교에서 임시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림공고, 제주농고, 서귀농고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뭘 가르치셨어요? 58과목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예, 뭐 공업, 인문, 제도, 설계, 기계, 농기계, 자동차, 검사, 컴퓨터, 포트란, 뭐 코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기과, 전자과, 기계과, 중학교 해도 공업 관련된 거 전부 다. 그런 거. 원래 저는 이제 교사 자격증도 가정까지도 있습니다. 바느질도 저 잘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 농사 이거 병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농업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은 농고 학생들만 제가 가르쳤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떤 희망을 불어넣을지 몰랐던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 그런 의지가 강해가지고 교사도 하고 농업 체험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그런 농부가 된 것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게 저 기계공학을 하신 분인데 네. 이제 농업을 하겠다. 네. 자, 아버님이야 뭐 그렇다 치고 저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부인. 어머님께서는 뭐 계속 반대를 했죠. 어떻게 들어간 그 교사직인데 그만두고 선생님 농사를 하다가. 지켜내나. 그렇지만 이제 아내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 이 그 세대는 그 친환경 농업, 저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그런 농업이 대세일 것 같다. 농사를 짓겠다 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한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뭐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줬죠. 설득의 기술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체험도 하고 농장 경영도 하고 부모님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예. 처음에 저 농사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였습니까? 뭐 처음에 배워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모르는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한 지식들이 아직 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네. 친환경 농업은 옛날 같으면은 뭐 전통의 농법, 뭐 내려오는 그런 농법이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농촌에서도 농가 소득을 중시하던 시절이니까 네, 네. 어떻게든지 그 최대한 생산량을 높이는 게 그 당시 아마 많은 분들의 목표였을 텐데 친환경 쪽으로 꼭 해야겠다. 이런 결심은 어떻게 쓰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1993년에 그 교연대학교에 다니면서 제주도 하천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에서 발랑한 그 환경 백서에 의해서 있던 그 수생식물과 생태계를 본 거하고 제가 조사한 생태계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의 주안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농약과 화학 비료의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누구도 뭐 믿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전문 교육기관도 지금 여러 곳이 있고 네. 또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보나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한 거죠, 처음에? 국내에는 서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독일, 미국 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원서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뭐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예. 부분들을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농업인 그 애로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애국책까지 구해다 공부도 하시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대학원을 또 가셨군요. 그죠. 제가 원래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예. 농업에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교연대학교 석사과정, 예. 그다음 제주대학교 그 농대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했던 거죠. 총 이제 9년을 농업에 대 가지고 이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큰 상도 받으시고 지금 성공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자, 농업과 연구를 이제 병행하면서 정말 개척을 해 나오셨는데 2019년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건 어떤 상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1년에 한 번씩 그 농촌진흥청에서 5개 부분에서 그 수상을 하거든요. 뭐 식량, 원예, 특작, 화훼, 축산 이렇게 네. 5개 분야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기술센터, 기술원, 뭐 진흥청 이렇게 그 다각적인 방법에서 그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소 부분에서 특히 이제 양배추 부분에 이제 명인으로 됐습니다. 하여튼 명실장부 최고의 이제 농업인이 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이 우리 애월 지역이 양배추, 브로콜리를 겨울철에 생산하는 한 70%를 차지합니다. 예. 그 지역에 잘 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유기농산물로 가보자 하는 것이 높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채소 명인이신데 제주도의 채소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은 구정하면 당근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주 당근은 워낙 유명하니까. 예. 성산하면은 무고, 예. 대정하면 마늘이고, 애월하면은 양배추고, 서귀포하면 귤입니다. 아, 근데 왜 이제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그 지역이 그 제주도에는 그 화산이 몇 번 맞았냐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화산의 토냐, 비화산의 토냐에 따라 가지고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재배되는 작목이 틀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제주도의 월동무나 월동 당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장에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70%를 석권하고 있는 아주 효자한 종목입니다. 귤 다음으로. 자, 결국 좋은 그 저 채소 나오는 거는 이제 토양하고 바람. 네. 자, 근데 토양이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제주도에는 화산이 한 번 맞았느냐 두 번 맞았느냐 네. 이거에 따라 가지고 토양통이 한 66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화면도 나오는데 이 말이죠. 토양통뿐만 아니라 예. 토양상이 한 167개, 한 200개의 토양상이 돼 있죠. 아하.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질공원뿐만 아니라 그 토양에 관련돼 가지고 세계 석각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토양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토양에 뭐를 심어야 잘 된다는 거를 이게 기본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성산에서 무가 잘 된다고 해서 한림의 무를 재배한다. 또는 뭐 구자에서 당근이 잘 된다. 그런데 애월에서 당근을 하겠다. 그러면 당근이 인삼 당근이 돼 버립니다. 막 두 가닥 세 가닥 예.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토양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 자, 예. 그러니까 이게 토양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유기농도 결국 토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저희들 이제 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은 토양 분석부터 해라. 농사를 짓기 전에 토양 분석을 해서 거기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화학 비료니 뭐 복합 비료니 다양한 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사가 될 수 있지만은 유기농은 토양을 만들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병해충뿐만 아니라 토양에 있는 물리성이든 화학성을 개선해야만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비료를 쓰게 되는데 비료도 토양에 맞는 걸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그 푸른 풀이나 잡초가 나오기 이런 것들을 주변의 농자재를 유기물을 화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제주도는 이제 바다에 나오는 그 해초가 풍부합니다. 해초와 풀이 만났을 때 제주도 토양에 적합한 유기물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해초도 활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월동 채소라서 맛있는 것보단도 예. 제주도의 화산해토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토양이기 때문에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토양을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특징도 틀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일반적인 화학 농약을 안 쓰게 되면은 이제 보통 걱정하는 것이 병충해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날씨도 좀 따뜻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방제라고 잘 쓰지를 않습니다. 예방을 한다는 거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에는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향을 갖습니다. 막걸리 같은 냄새, 이런 반려된 냄새를 하면은 곤충이나 해충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먹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병해충에는 그러한 부분을 기피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방제보다는 친환경에서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토양을 잘 만들어놔야죠. 토양을 든든하게 이런 합성 토양, 정균 합성 토양, 반려된 그런 토양을 만들었을 때 유기농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병충해도 그렇게 막는 기술이 있고. 네. 자, 또 궁금한 거 물어봐야겠어요. 네, 하여튼 뭐 잡초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잡초 제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잡초 제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저는 이제 화염 방사기라고 해서 토치를 응해 가지고 정식 후에 15일 되면은 이 작물에서 정식한 이외에 그 잡초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럼 생장점만 싹 날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화염 방사기를 그냥 싹. 예, 살짝 해주면은 어릴 때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걔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깔집이나 신문지를 이용을 합니다. 예.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이상 토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피복을 할 때 분해되는 그런 물질을 써가지고 광발화를 하거든요. 잡초는 햇빛이 나면은 나기 때문에 햇빛이 나지 않도록 차단을 해서 잡초를 방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궁금한 거를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이제 지금 경험이 쌓이고 연구가 쌓여서 그런 거지만 네.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 같고 틀림없이 그렇죠. 중간에도 어려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겁니까, 그래? 어떻든 제가 이렇게 화염 방사를 하거나 신문지를 깔거나 깔집을 깔거나 이렇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웃습니다. 우와. 이상하다. 제초제 한 방이면 끝날 일을 예. 김 선생은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을 가느냐. 예. 저런 거 비닐 덮어가지고 싹 죽이고 제초제 뿌리면 끝나는 일을 예. 왜 손수 쟁기를 특이한 방법으로. 만들고 불로 잡초도 방지하고 어쨌든 동네에서는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이제 취급을 모자란 건 아니고 특이한 거죠, 어쨌든. 예. 예. 근데 그런 방법을 써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 다른 농업인도 그렇게 활용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따라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기술들을 한 2만 6천 명 정도 지난 20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여주거든요. 농업은 현장에 있는 겁니다. 와서 김 선생이 하는 밭에 보니까 잡초도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런 그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본 농가들이 이제는 거의 70-80% 이상 저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따라가고 있는 직접 것이죠. 보면 믿죠. 그럼요. 자, 저는 뭐를 봐야 믿느냐면 네. 그렇게 해서 저 재배한 양배추가 예. 먹을만해야 믿죠.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요. 한번 먹어보라 합니다. 저는 이런 백화점에 납품을 할 때 또 학교 급식에서 아이들이 먹고 안 먹고의 차이점이 바로 유기농산물이냐 일반 농산물이 차이점이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합니다. 애들 입맛이 정직한 거죠. 먹어보면은요. 애들이 먼저 더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양배추인데 일반 양배추하고 이렇게 재배한 양배추하고의 그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든 아삭거리고 아삭거리고 보면은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녹색의 어느 적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진해도 그 진한다는 것은 질소가 과잉된 그런 양배추입니다. 들러 보면은 이렇게 무게를 보면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맛을 보면은 맛이야 뭐 두말할 잔소리입니다. 뭐 식감이 여기서 좋다. 당도 얘기하면은 뭐 다른 분들도 품종이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배의 기술이에요. 재배의 기술에 의해 가지고 당도도 2, 3브릭스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것들이 그 양배추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자, 양배추는 뭐 물론 요리를 해서도 먹지만은 뭐 그냥 삶아서도 먹고 날로도 먹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날로 먹어도 맛이 괜찮아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잘게 이 썰레들을 섞어 가지고 그대로 먹으면은 뭐 소화도 잘 되고 위도 부하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양배추의 효능은 우리 세계 10대 그 슈퍼푸드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 양배추 양배추가 아닙니까? 몸에 좋고 특히 위에 좋다고 해서 뭐 저희 집도 많이 먹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온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좋은 양배추로 좀 바꾸라고 해야겠네. 친환경이 장점이 뭐냐면 생산재 실명제입니다. 실명제. 식탁까지
김영신이란 이름을 갖고 간다는 거죠. 아하. 일반 농산물은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중국산인지 일본산 요즘은 많이 뭐 표현돼 있지만은 저희들 농산물을 생산하는 장점이 끝까지 식탁 앞에 그 사람 이름이 생산자 이름이 책임진다. 예 이름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명제 책임진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을 수 있다. 네, 예, 잘못되면 책임지고. 예. 좋습니다. 자, 농업 기술은 이제 명인 달인이신데 그 농사 잘 짓는 거하고 또 경영은 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자, 이 경영상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농업 이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영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이제 보타리 영농조합법인에 설립을 해서 육지하고 같이 이렇게 유통을 했는데 네. 그 유통을 하는데 이제 물류비나 작업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겁니다. 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5시 그러니까 저녁 5시 이후에는 물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산된 물량도 순식간에 팔아야 되는데 제주 지역은 시장이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생산한 농산물의 98%를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그 한 40명이 13만 평을 농사를 지었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라 해가지고 결국은 2009년에 제가 그 농업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직에서 다 사임을 하고 네. 교육과 생산만 하게 된 게 가장 쓰라린 교육과 생산 쪽으로 하자.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예, 예. 아하. 자, 좋습니다. 교육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은 없고 학교가 보이네요. 보시다시피 이제 학생들이나 그 친환경 인증 농가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누구죠 지금 학생들? 여기는 그 충남대학교 창업농 젊은 학생들입니다. 여기 20대 학생들이 와서 직접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껴보는 그런 실습도 하고 그 주변 농자재 활용 방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줍니다. 예. 농대 학생들도 오고 네. 또 이제 농업으로 지금 다시 하겠다는 분, 귀농인 이런 분들이 오시나요? 예, 요즘은 특히 이제 젊은 이제 3, 40대 그 농부들이 제주를 향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주변에서 저도 여러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씁니다만은 그런 농지를 임차를 그분들은 못하지만 저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농사를 잘 진다고 하니까 제가 빌려달라고 하면은 선뜻 어른들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빌려달라고 하면 주변에서 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으면 그런 젊은 농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귀농인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재배 초보 농부들한테 기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까지도 빌려주는 걸 알선하는군요, 그러니까. 아하, 정말 귀한 역할 하시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농지까지 해서 농사를 짓는 걸 가서 또 여러 가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길면은 1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실습도 하고 직접 저희 농장에 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영농 컨설팅을 해주지만은 그 아이들에게는 직접 현장에서 양배추는 어떻게 심고 병해충 방제는 어떤 방법이다. 그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육도 활발하게 하셨고 친환경 교육 교재를 많이 만드셨다고요? 예, 그동안 제가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하기 당시에는 자연농법과 유기농법에 관해돼 가지고 혼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그 지역 주변이 워낙 다양도 하지만은 한 1,800개 수종이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 그리고 주변에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바다의 해초 생선들이 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변의 농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외국의 서적과 함께 농장에서 실증 실험을 했죠.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에. 예, 그런 부분을 어떤 때는 직접 생선만 가지고 분해식 가지고 해보지만은 미생물도 여러 가지 미생물, 복합 미생물도 놔보고 바실러스도 놔보고 유산균도 놔보고 어떤 균이 가장 활성화가 돼서 흡수가 잘 되고 냄새도 나지 않고 작물의 영양 상태가 좋은지를 기술센터하고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죠. 그 기록으로 남겨놔야 사실은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 지금 뭐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에 그분이 그 저희들 하고 있는 제주도의 그 천연식물 뭐 종랑이니 메리골드니 천선관이 제충국이니 멀구슬이 이거를 정말 무료로 분석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학과 센터와 진흥청을 연계해 가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던 게 지금 그 12권의 책을 나오게 된 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권. 예. 든든한 이제 교재가 생겼어요. 예. 교육을 하다 보면 예. 이제 귀농인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귀농인은 아니지만 나 하여튼 농업을 해봐야겠다. 초보 농업인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의 커리큘럼이 초급, 중급, 고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기초과정, 전문과정. 기초과정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의의와 땅 살리기에 기본 요소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 강의를 해주지만은 전문 교육에 가면은 추출하는 방법은 어떻고, 미생물을 배양하는 방법. 미생물은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예, 확대가 1리터짜리를 20리터를 하루 만에도 배양이 되는 겁니다. 뭐 광합성 세균 같은 것도 빈만 이용을 하면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농가에 해주죠. 좀 전문적인 걸로. 그런 거라서 미생물을 가지고도 농사를 짓고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들게끔 해주는 것이죠. 대상에 맞춰서. 그럼요. 자,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요. 자, 젊은 농업인들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젊은 농업인들이 이렇게 좀 강한 정말 의지가 있을까, 힘든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향후 친환경 농업에서 키워드는 그 여자하고 젊은하고 그 서비스라고 봅니다. 여성 농업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친환경 농업은 잔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섬세한 일들.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조합원들도 대부분이 보면은 부부가 인증을 받게 합니다. 부부가 꼭 보면은 남자만 이름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 농업인들도 이름을 밝히게끔 해요. 자기 이름으로 양배추든 브로콜리, 콜라비가 나가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성 있죠. 농업인이 들어와야 된다. 여자가 들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실 전화가 한 그 거의 3만 명 가까이 그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병명을 가르쳐도 한 명의 인증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금방 스폰지처럼 빨아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현재 안주하려고 하는 것. 재래식 방법을 변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사 방법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려고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다음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주변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아주 거대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말 4시간이 타도 양파밭이고 5시간 타도 귤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런 국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제주도는 진짜 폭삭 망한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다운, 제주다운 그런 친환경 농업을 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대한민국에 많이 서비스를 해라. 예. 높은 가격 유기농산물이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먹여라. 예. 자꾸 먹여서 좋은 걸 알아야 사람들, 되니까. 예, 예. 습관을 들게 하면은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을 더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면은 한 5, 6년은 고생을 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분명히 생산이 있는 생명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 농업은 정말 멀리 보고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장기적인 투자지 오늘 당장 이 비료를 쓰고 이 미생물을 쓰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주 여러 번 쓰는 게 이 농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농업에 새로 뛰어드는 분들, 귀농인을 포함해서 네. 뛰어드는 분 중에서 실패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친환경 농업, 월빙 뭐 이런 로아스 굉장히 유행이 돼가지고 친환경 농업 하니까 돈 되네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와서 보니까 자기가 고생한 만큼 돈이 안 되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아하. 서두에서 말하지만 천천히 즐기면서 가는 농업이지 돈 벌려고 들어오는 순간은 갈 수밖에 없다. 돈도 빨리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천천히 느끼면서 오늘 10원을 벌었으면 내일 20원, 모레 30원 이런 시간차를 두고 즐기면서 가는 농업이지 내가 만평 하다가 13만 평 농사를 하면은 13억이 되겠다? 아닙니다. 저 역시 13만 평 농사를 짓다가 지금 10,000평 미만 뭐 내년에는 한 8,000평, 7,000평 미만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런 것들을 정말 압우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뜰에서 조금씩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네. 소비자가 원하는 때 보내주는 그런 특색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앞으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단기간에 하여튼 목돈 벌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다. 예, 오지 처음부터. 않으면 됩니다. 친환경 농업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마시라. 확실히 말씀하시네요. 예, 예. 예. 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서 이제 뭐 경쟁력도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이제는 국내 경쟁이 아니라 세계화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좋아질까요? 저는 2009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로 파견돼야 된다. 뭐 일본이든 중국이 대규모 농업 국가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돼 가지고 자국의 소비가 많지만은 뭐 수출할 단계는 아닙니다. 뭐 중국은 좀 두렵긴 하지만은 그런다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을 넘어서 일본에 수출하려면 일본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스 인증. 중국을 하게 되면 중국의 그린푸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중요한 농산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원하는 국가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지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에 일본 자스 유기 인증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오다큐 프리미엄 백화점, 계한 백화점에 제주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를 수출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양배추가 일본 양배추하고 경쟁을 해서 당당하게 뭐 납품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다. 원래 제주도 양배추가 맛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반으로 생산된 양배추가 일본도 나가고 유럽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유기농산물이 나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열정, 또 연구, 또 이거를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뚫고 나가시는데 거기 이제 핵심은 사실 친환경이거든요. 이게 친환경. 그럼요. 안전성이 담보된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근데 나는 친환경 농업, 또 특히 교육을 계속해야겠다고 이렇게 아주 다지게 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어떤 거냐면은 지난 2월에 작업을 하고 나는데 밤새 이제 그 전기 합선에 의해 가지고 그 교육장과 체험관을 다 불로 소실이 됐습니다. 뭐 교육관이나 이런 휴게실은 뭐 다시 만들면 되지만은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한 2, 3만 권의 그 자료들. 자료. 그다음 각종 뭐 했던 그런 수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한꺼번에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고민을 했죠. 아, 내가 여기까지 친환경 농업은 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이로구나라고 했는데 화제가 나는 그날 당일 뭐 어떻게 해서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제주도에 있는 우리 친환경 연구회 단체뿐만 아니라 보타리 식구들, 밴드 그리고 주변 주민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십시일반 재건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친환경 농업학교의 그 개축은 지역 주민들이 도와줘가지고 또는 젊은 친구들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세우게끔 하는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이 크게 났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우스뿐만 아니라 재산으로는 큰 재산을 잃었죠. 근데 주변에서 전부 다 참여를 같이 해서 다시 이제 재건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전화위복이 아닌가요? 뭐 고생을 하셨지만은. 글쎄입니다. 예. 앞으로는 더 숙연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보다 이제 더 폭넓게 또 여유스럽게 즐기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이나 인간관계나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평소에 주변에 이렇게 참 많이 선행을 베푸시고 또 좋은 교육을 하시면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울 때 같이 돕자 뭐 이게 쌓여진 거겠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나눠준 것뿐입니다. 뭐 어떤 신뢰보단도 친환경이라는 그 유기농이라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또 농부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생각으로 땅에 있는 그런 그 생태계도 보존하고 그런 우리 청정 제주의 그 아름다운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보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제주 이제 가끔 갑니다만은 제주 가면 역시 이제 섬이니까 뭐 생선이 좋죠. 그래서 이제 생선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하니까 흑돼지 또 생각나고. 돼지고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는 길에 그 정말 좋은 야채를 많이 먹고 와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새해를 맞아서 농업인들 정말 희망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는데 농업인들 위해서 좀 좋은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항상 그 교육의 서두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든 생산자든 농업은 처음처럼 하라. 그리고 그 지역에 잘 되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앞서 나가라. 뒤처지지 말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가지고 해라. 농사는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농사를 토양 분석도 하고 미리 자재도 준비하고 잘 되는 품종과 품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름기라고 저는 첫 구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말 드라마 같은 그 뭐 성공 스토리 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누다 말았는데 어머님 그다음에 아내분 요새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농사 짓고 쭉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살아오시고 큰 상도 받으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안타깝게 그 어머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상에 대한 것은 이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 산소가 그 저희 농장 바로 곁에 있어서 늘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꽃을 좋아합니다. 야생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꽃을 별로 잘 모르는데 농장 주변을 꽃으로 물들이게 하는 대부분이 이제 농사를 지면서 보면은 농사를 짓 때 휴식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뭐 즐기면서 가야 된다. 맞아요. 즐겨야 내가 행복해야
그거를 받아먹는 소비자들도 행복하지 않느냐. 이때 또 매력을 좀 갖고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땅이라는 게 잠시 빌려 쓴다는 그 개념이 예.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잠시 빌렸다가 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괜찮은 땅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그런 신념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또 아름답게 꽃도 이렇게 많이 심으시고, 그 농사도 물론 같이 다 하시는 거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교직에 있습니다. 아, 교직에. 저 역시 교단에서 이렇게 농부가 되었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끝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농사 짓는 건 안 도와주세요? 예, 그렇진 않고요. 그 농사 짓는 거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하. 예, 그 대신 농장 주변에 꽃이나 특이한 야생화나 이렇게 아름다움을 꾸며라. 예, 농사는 정말 힘듭니다. 예, 제가 몇 번 뭐 참깨 작업하는 것도 시켜봤는데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굴이 볼게는 겁니다. 예. 저거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거의 반 녹초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학교 가서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아 그래. 그러면 너가 주말에는 즐겨라. 꽃 같은 것들을 하고 나는 농사를 열심히 할 테니까 그렇게 양분화 하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학교가 된 거죠. 가정 경영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주 들어보니까 참 독특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참 좋은 그런 교육 그 여건도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그 소위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누가 이어갑니까 이거는 집안에서는? 저는 이제 가족이 일남 일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마도 아들이 하지 않겠는가. 이게 전공은 화학입니다. 화학. 예, 화학과인데 생물 미생물 쪽을 더 공부하게끔 지금 하고 있고 그 아이는 아마도 아빠를 그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착실히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배우다 힘들면은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이든 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드님은 그런 얘기를 나눠보시나요? 앞으로 네가 잘 이어받아서 잘 해보자.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농부가 된 것이 싫었죠. 선생님이 더 좋았고. 예. 근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5, 6년 사이에 제주도의 모든 땅들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런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농업인 다 부러워하죠. 예, 그 전까지는 아빠에 대해 가지고 그저 농사 짓는 분, 친환경 농업인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산 농촌상이라든가 대한민국 농업 명인 또 그다음 은탑 산업훈장 이렇게 받고 나니까 아들이 보는 시각이 틀려졌죠. 아빠가 자랑스러운 거지. 농업도 희망이 있는 거로구나. 저걸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했죠. 대학 다닐 때는 대학도 그래서 농대를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학과를 전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본인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다시 공부하자니. 그러니까 상을 받긴 받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 제주하면 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네. 자 아름다운 제주인데 이 제주의 매력을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다 알다시피 제주도는 이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삼면이 바다라 돼 있어 가지고 정말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계의 석학들도 제주도의 그 7대 자연공간뿐만 아니라 세계 자연보유산, 뭐 지질공원 이런 그 남산에서 이런 것들이 다 통괄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존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지역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것, 또 아름다운 마을이 되지 않겠는가. 큰 틀에서는 제주지만은 자기가 사는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든 그게
최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올레길에 제주제에 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올레길. 예. 올레길에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그 돌담 옆에 죽어가는 잡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잡초도 아름다운데 말이죠.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그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담과 제주 자연과 산과 오름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만이 세계가 찾는 그런 관광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도 참 아름다운 거죠. 예.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정말 드라마 같은 그리고 또 열정과 이 도전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농업은 자연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산업이고 농촌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노력 끝에 얻은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농업인의 모습은 반갑고 흐뭇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농업의 희망을 쏘올리는 이런 농업인들로 우리 농업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